한마디로 근대 과학의 타자이자 근대 제도 연구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억압된 타자로서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압됨에도 불구하고 연사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수치로 나타나는 그 뿌리 깊은 생명력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종교 연구자들이 오늘 어떠한 시선으로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겠는가 기대가 되는 바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마틴 폴브라드라는 학자의 관점을 빌려서 결국 서구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현이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진리라는 관점과 점이 가지고 있는 점은 그 재현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성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주의, 근대주의,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평 당연히 해야죠. 이 논문과 또는 전복의 종교학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차원은 그런 비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복을 포함해서 종교에서 작동하는 그런 이 정답을 초과하는 여러 현상과 자료들이 초과하는 세계.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 점수를 분석한 스트럭은 고대 그리스 점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초과인식, 서플러스 커그니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명주가 위신 점술, 종교의 사고를 과학적, 분석적, 그리고 아마도 담론적으로 탐색한 듯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실제 그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비담론적 미신 점술, 종교의 사고이며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는 과정에서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점술의 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말해서 점술적 사유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술의 사유가 하나의 사실이나 영역을 매개체로 삼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세계로 진입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복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복이 한국인의 삶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한국인의 삶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일상적인 삶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전복은 한국인의 삶 전반과 연관되어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과 연관돼서 정기적으로나 필요에 따라 전복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세 시점의 상당수는 실제로 보니까 비전문점의 설명에 여기 나온 대로 맞는 것 같은데 무당이 아닌 전문 전복의 경우라든지 세 시점에서는 그 전문 전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세시 풍속 혹은 속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 주체라든지 방편 개념의 극단적인 혼용 및 그 기능과 성격에 대한 불교 대중의 양가적인 태도는 그것이 교리체계의 위계에서 핵심의 위치를 가질 가능성과 낮은 위계를 지니며 교리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동시에 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교가 방편을 앞세워 도달하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기화하는 회통의 포용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순수한 불교와 그렇지 않은 불교, 근본적인 교리와 그렇지 않은 교리, 합격이 높은 십자측에나 대승 얘기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짜임새가 더 있었을 텐데 초기 불교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냥 점찰선업 업보경으로 건너뛰어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자리하지 않고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그리고 유교가 명서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였다. 그리고 전복은 도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부정하고 배척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점수를 통달한 도살들을 통해서 도교가 왕실의 후원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송대 이후로 가면 이렇게 영성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구분이 되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사실은 묶여서 이야기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대략 아까 뭐 점술에 대해서 민수민 스님께서 뭐 여러 유형을 얘기해 주셨지만 크게 제가 이제 이해한 그 디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혹은 조금 넓혀보면 그 스이카 신도라는 일본 초기에 아주 유력한 신도 조금 더 넓게 보면 1700년, 그 18세기 이 글을 전후한 일본 당시에 언어에 대한 정말 뜨거운 관심이라는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경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이 운경이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이유가 전복서로 활용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에도 시대 출판 미디어의 통속화, 세속화 경향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복 문화랄까요? 뭐 대학가에 있는 타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문화에서의 전복의 재현 이런 얘기는 오늘 한 번도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각자 뭐 도교면 도교, 불교면 불교 본인의 전문 영역 안에서도 그런 동시대적인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신지. 시계로 들어오면 굉장히 서양의 담론이 굉장히 아카데미즘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보지 않는 매트릭스의 세계를 보통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죠.